네,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. 북측이 정말 언제 미사일을 발사할지 일촉즉발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. 이런 반등이 과연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그 부분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KTB투자증권 박석형 연구위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참 주식시장 반등하고 있는 네. 것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여러 가지 악재들 속에서도 올라가고 있는 거, 이거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반등입니까? 일단 가장 크게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건 이제 북한 문제일 것 같고요. 지금 어저께 이제 10일경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북한 당국자 쪽에서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제 임박했다라는 네. 얘기가 있는데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이유는 과거에 그 북한 관련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고조되는 그 어떤 국면 속에서 북한의 어떤 최종적인 액션이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그 지정학적 어떤 긴장도가 정점에 달하고 이제 둔화되는 그런 시그널로 많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. 따라서 일단 북한 쪽의 어떤 미사일 발사 이런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악재의 어떤 끝부분에 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오늘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이벤트들도 좀 있죠. 그 이벤트들 옵션 만기도 있을 것이고 금통위 네, 그리고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좀 얼마 남지 않은 추경 예산 편성 이 부분도 있을 텐데 과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어떤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? 만기일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네. 보여지고요. 물론 만기일 관련해서 일단 매매 동향이 다소 좀 변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기일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보다는 그 대외 변수에 따라서 그 수급 상황이 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기일 자체는 큰 영향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제 내일로 이제 예정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이 여부가 이제 첫 번째 관심사고요. 두 번째는 금통위 결정 이후에 그 다음 주 초 정도에는 그 추경 예산의 어떤 최종적인 규모가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두 가지 모두 일단 긍정적인 부분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그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컨센서스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추경 예산 규모 역시 한 20조 원에 거의 육박을 하는 상당히 좀 그 견조한 규모의 어떤 추경 예산이 그 편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 제공이 주식시장에는 어떤 충분히 하방 경제성을 확보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대외 변수의 어떤 개선 여부에 따라서는 반등 국면으로의 전개 시도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조금 전에 중국에서 소식 하나 들어왔어요. 네. 함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무역 수지 나왔는데요. 예상 밖을 벗어난 적자라고 이제 나왔습니다. 그 3월 무역 수지가 8억 8천만 달러 적자 기록했다라는 소식 그렇습니다. 함께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수급 좀 확인해 볼게요. 오늘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좀 사나 네. 기대를 좀 걸었거든요. 근데 다시금 또 돌아서는 모습, 거래도 많지 않고요. 이런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언제쯤 돌아올까 이것도 궁금합니다. 업계에서는 시장에서는 2조, 3조 원 정도가 더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. 어떻게 일단 보세요? 정확한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리고 네. 그 외국인 동향이 돌아설지 안 돌아설지도 이제 좀 불분명하긴 한데 네. 그 외국인 매매 동향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. 외국인 매매 동향은 최근에 이제 북한 관련 이슈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보다는 엔화 문제가 그 최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네. 봐야 될 것 같고요. 엔달러 환율이 그 지난주죠. 일본은행 정책이사회 이후에 하루에 2% 이상씩 계속 급등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 매도가 급격히 이제 늘어났었고요. 어저께 엔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긴 했지만, 그러니까 엔화가 계속 약세로 가긴 했지만 그 오름폭이 상당히 줄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 시장에서도 그 뉴욕 외환 시장에서도 엔달러 환율이 99엔을 돌파하긴 했지만 99반 초반 정도에 머물면서 이틀 연속 오름폭은 좀 둔화됐거든요. 이런 흐름이 지금 외국인 동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어저께 외국인이 순매도를 기록을 했지만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줄어들었고요. 오늘은 역시 순매도긴 하지만 어저께보다도 규모는 좀 줄어드는 양상으로 네네. 가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일단 외국인 매매 동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는 지금 현재는 엔화 환율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엔화 환율이 지금
엔달러 환율 100엔 정도 수준에서 약간은 진정이 될 가능성을 좀 엿보이고 있기 때문에 엔화 환율 움직임이 조금 더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다면 외국인 매매 동향도 조금 더 개선된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 시점에서 엔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급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네. 외국인이 2조 원 이상 추가적으로 매도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옵션에 대한 영향력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고요. 추경 예산도 20조 원 이상으로 좀 기대가 되고 마지막으로 엔달러 환율도 급등할 가능성은 좀 낮다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반등이죠. 이 반등을 이용해서 좀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? 어떻습니까? 지금 지수 수준이 오늘 좀 오르긴 했지만 한 1930포인트 수준밖에 안 됩니다. 네. 그리고 일단 그 흔히 최근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그 PBR 1배 수준이 지금 1900포인트 초반에 있기 때문에 PBR 1배에서 1배 정도 수준이 지켜진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는 뭐 하락 어떤 리스크는 한 1% 내외 정도로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지금 주식을 매수했을 때 뭐 주식 시장이 급격하게 이제 올라간다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긴 네. 하지만 최소한 하방 경직성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가권에서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느 쪽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. 뭐 말씀 여쭤보면 대부분이 IT 보자라고 하시거든요. 예, 예. 마찬가지세요. 단기적으로 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 골라본다면 어떤 게 추세적으로는 있을까요? 역시 IT입니다. 일단 어닝 모멘텀이 확보되고 있는 섹터는 지금 IT밖에 없는 네. 것 같고요. 예. 올해 우리나라 기업, 그러니까 그 유가증권 시장 전체 기업들의 기업이익에서 늘어나는 어떤 증분에 대해서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40%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IT 쪽의 어닝 모멘텀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단기적으로는 대외 변수 즉 북한 쪽 리스크가 좀 완화되고 네. 엔달러 환율이 좀 진정이 될 수 있다면 반등 국면으로 갈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4월 달 들어서 가장 많이 떨어진 섹터가 가장 먼저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4월에 예, 가장 많이. 많이 네. 떨어진 섹터는 이제 운수창고 업종이랑 조선업 쪽인데 이 두 가지 섹터는 STX 관련주들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네. 약간 예외적일 수가 있고요. 예. 그거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자동차하고 건설주가 단기적으로는 반등의 어떤 주도주 어떤 형식으로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IT주나 아니면 정책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소비재 주식들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단기적으로 자동차주와 건설주 그동안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. 역시 추세적으로 IT주 좀 관심 갖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